진짜 기빨려서 안 만나줄 것 같아. 안녕하세요. 마음 큐레이터 채널의 정희쌤과 지미쌤입니다. 선생님 MBTI E예요, I예요? 뭐 같아요? E인 것 같아요. E예요. 저는 완전 I거든요. 네. I 같아. 그쵸, I 같죠. I 같아. 네, 최근에 그 방송에서 김호용 씨가 자기 MBTI가 E라고 했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약간 정도로. 기빨려. 외향적이면 엄청 긍정적이고 밝고 되게 주변도 되게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럴 수도 굉장히 있어. 좋은 성격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느 정도의 분위기를 만드는 건 좋은데 왜 너무 그러면 그건 E는 아닌 것 같아. 너무 지나치게 활기차고 너무 자신감이 막 팽창된 상태는 경조증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외향적인 성격과 경조증의 차이가 있나요? 기사 검색을 해봤는데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 형성된 거고 일관적이고 네, 좀 일관적인 편이고 이제 그런 거 성격이라고 하는데 경조증 같은 경우는 좀 기복이 굉장히 크대요. 업다운이 있지. 그렇죠. 밝을 때는 엄청 밝다가 굉장히 우울해질 때도 있고 감정의 폭이 변화 크고 유무가 크구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 나 그럼 막 이렇게 업다운이 있는데 그러면 나 경조증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나요? 정확한 진단은 사실 전문가에게 맞아. 맡기셔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7개의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네. 7개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몇 개에 해당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1번, 이유 없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 것만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나한테 안 좋은 일 같은 게 연달아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이유 없는 사고가 네. 연달아 일어나는 것만 같다. 네. 2번, 비정상적으로 예민한 기간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기간이 있다. 3번, 4시간 이하의 짧은 수면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낀다. 잠 안 자도. 네. 다음 4번,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말을 끊지 못할 때가 많다. 5번,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철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6번, 직접 세운 계획이 좌절될 경우 무력해진다. 7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양한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한다. 저는 6번. 한 가지뿐이 없는 것 같아. 직접 세운 계획이 좌절될 경우 무력해진다. 저도 6번은 해당돼요. 네. 지금 이 7개 중에 내가 4개 이상 해당된다면 약간 경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에게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울증 없이 이렇게 경조증만 나타날 수도 있나요? 이렇게 경조증만 몇 년 동안 지속되다가 갑자기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우울증 없이 경조증만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경조증과 우울증이 이렇게 번갈아서 나타나는 것을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데 조울증을 양극성 장애라고 근데 해요. 이제 그 농담이라도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쵸. 너 조증 있냐? 막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제 이 양극성 장애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심리 치료를 같이 병행한대요. 근데 이제 양극성 장애라는 게 이렇게 업다운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치. 본인도 힘들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네, 진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얼마나 것처럼 힘들까. 힘들대요, 많이. 그냥 우울만 있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좀 이런 경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의 규칙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심리 치료를 많이 하고요. 경조증 상태일 때 과도하게 막 일을 많이 벌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스스로 좀 점검할 수 있고 전조 증상을 스스로 발견하고 막을 수 있도록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한다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 그러한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도 업다운되는 그러한 감정을 막 짜증내거나 힘들어하기보다는 왜냐면 본인이 제일 힘들 것 같아. 맞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따뜻하게 많이 케어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되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좀 뭔가 나의 삶의 어떤 속도를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내가 약간 업된 상태에서는 뭔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그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어떤 삶의 속도를 좀 늦춰주고 약간 너무 무모한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 생각이 한 몇 대 몇 정도면 건강할까요? 5대5? 5대5.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긍정적 사고가 부정적 사고보다는 한 1.6배 정도 높을 때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잘 모른대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지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생각의 속도도 너무 빠르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지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지 그거를 진짜 이렇게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걸 인식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는 그러한 속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천천히 돌아보고 여유 있게 바라보고 이런 부분들 내가 조금 너무 높지 않은지 낮지 않은지 빠르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차리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뭐 상담을 하거나 이러면 좀 더 내가 너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좀 긍정적인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상담을 받아보니까 은근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 혼자서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 상대와 이야기 나누다 보면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낫겠다. 왜냐면 누구 친구가 기빨려서 안 만나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한 번 네. 만나면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근데 상담은 서비스 비용을 그쵸. 이렇게 네. 내니까 충분히 공감하면서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 써봐야 되겠네요. 내가 평소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것도 좋죠. 써보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너무 업돼서 막 일을 벌리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너무 다운돼서 막 되게 의욕과 활기가 없는 건 아닌지 늘 마음을 알아차리고 속도 조절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속도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뭔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큐레이터 채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